제 손에는 지금 낡은 열쇠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작은 열쇠입니다.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의 녹이 슬어있는 열쇠. 하지만 이 열쇠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날 아침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결혼 5년 차 32살의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살면서도 눈치만 보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저 그런 며느리였지요. 그날도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뜹니다.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조용히 이불을 깨고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뭘 잘못했다고 또 뭐라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밥을 짓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새벽 운동을 나가셨다가 돌아오신 거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제가 인사를 건넸지만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그리고 한쪽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팔을 붙잡으며 겨우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병원.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놀랍도록 차분해졌어요. 119에 전화를 걸고 남편을 깨우고 시어머니를 소파에 눕혔습니다. 괜찮으세요? 금방 구급차 와요. 제 손을 꽉 잡은 시어머니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너무나 차가웠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우리는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지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골든타임 내에 도착해서 다행이라고. 보호자분 덕분에 환자분 생명을 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저를 괴롭혀온 시어머니. 밥도 제대로 못하냐? 집안 살림이 엉망이다. 우리 아들한테 왜 이렇게 못하냐? 매일같이 쏟아지는 핀잔들. 그런 시어머니의 생명을 제가 구했다는 사실이 솔직히 말하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며느리니까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어머니는 3주간 입원하셨습니다. 그 3주 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다니며 간병을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서 주말에만 얼굴을 비췄고 결국 모든 건 제 몫이었지요.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퇴원하기 이틀 전이었어요. 침대 옆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서재 책장 뒤 금고. 비밀번호 0428.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문장은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금고요? 서재에 금고가 있었나요? 5년을 한 집에서 살았지만 저는 시어머니 서재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함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금고라니. 저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마침표. 직감이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게 있을 거라는. 퇴원날이 왔습니다. 민서야, 고생 많았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늘 야 또는 며느리라고만 부르시던 분이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너 아니었으면 나 죽었을 거야.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제 달라지실지도 모른다고, 우리 관계가 좋아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시어머니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민서야, 물 좀. 민서야, 이불 좀 더 가져와. 민서야, 방이 너무 덥다. 춥다. 문 좀 열어라. 닫아라. 저를 부르는 소리가 30분에 한 번씩 울렸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힘들어. 어머님이. 엄마가 아프셔서 그래. 조금만 참아. 남편은 귀찮다는 듯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시어머니의 호출이 멈췄고 저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려고 부엌에 갔는데 문득 서재 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쪽지가 생각났습니다. 서재 책장 뒤 금고. 비밀번호 0428. 제 발은 저절로 서재 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서재는 어두웠습니다.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책장이 보였습니다. 커다란 원목 책장. 시어머니가 아끼시는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지요. 책장 뒤라고 했나요? 저는 책장을 조금씩 당겨보았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벽에 파묻혀 있는 작은 금고가.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있었습니다. 금고가 정말 있었어요. 크기는 가방만 했습니다. 검은색 금고. 디지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이었지요. 저는 쪽지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천천히 숫자를 눌렀습니다. 0, 4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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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8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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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초록색 불빛. 열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끽 하는 소리가 귓가를 찔렀어요.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 통장 2개, 그리고 작은 USB 하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시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가 3채나 있었습니다. 강남, 분당, 판교. 시세로 따지면 최소 40억은 될 만한 부동산들이었어요. 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집안 형편이 어렵다, 아들 회사 운영하느라 빚이 많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월급으로는 전세금도 모으기 어렵다며 시어머니는 도와주시지 않으셨지요. 그런데 40억짜리 부동산이요. 더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예금 증서였습니다. 10억. 정기예금으로 묶여있는 돈이 10억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억지로 정신을 차리고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험 증서들이었습니다. 생명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월 수령액만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마침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덜컥.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이었을까요? 시어머니셨을까요? 저는 재빨리 서류들을 금고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USB 하나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첩도 가져왔어요. 금고 문을 닫고 책장을 원래 위치로 밀었습니다. 서재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핸드폰 불빛을 켜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집안은 변변찮으나 학벌과 경력은 괜찮음. 무엇보다 순하고 말 잘 들음. 아들 뒷바라지하기에 적합한 며느리감. 마침표. 저는 수첩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침표. 순하고 말 잘 듣는 며느리라고요? 마침표. 뒷바라지하기에 적합하다고요? 마침표.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침표. 2019년 9월 며느리 회사 그만두게 만들기 성공. 아들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했더니 순순히 퇴사함. 마침표. 2020년 3월 며느리 친정에서 2천만 원 빌려옴. 아들 사업 자금으로 사용. 갚을 생각은 없음. 마침표. 2021년 6월 동거 시작. 며느리를 집에서 교육 중. 아직 버릇이 널 들었으나 시간 문제. 마침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침표. 제가 조종당하고 있었던 건가요? 마침표. 5년 동안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이 시어머니의 계획이었던 건가요? 마침표. 회사를 그만둔 것도, 친정에서 돈을 빌린 것도, 시어머니와 같이 살게 된 것도. 마침표. 모든 게 시어머니의 각본이었습니다. 저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마침표. 폴더가 하나 열렸습니다. 마침표. 재산 분배 계획이라는 이름의 폴더였습니다. 마침표.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마침표. 유언장이었습니다. 마침표. 시어머니가 작성한 유언장. 마침표. 본인 이순자는 본인의 모든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마침표. 1. 부동산 3채 손자에게 전부 상속. 마침표. 2. 예금 12억 손자에게 전부 상속. 마침표. 3. 아들 김민호 상속 제외. 마침표. 4. 며느리 이민서 상속 제외. 마침표. 단, 손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산 관리는 본인이 신뢰하는 조카 김영수가 맡는다.
마침표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마침표 손자라는 존재는 아직 없는데 이미 모든 재산이 그 아이에게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표 남편은요? 마침표 남편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마침표 저는요? 마침표 5년 동안 시어머니 시중을 들고 병원 간병을 하고 생명까지 구해드린 저는요? 마침표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침표 폴더 안에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마침표 날짜를 보니 3개월 전 것이었습니다. 마침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침표 영수야, 너한테 부탁이 있어. 마침표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마침표 뭔데요, 고모. 마침표 내가 죽으면 말이야, 민호한테는 재산 한 푼도 주지 마. 마침표네. 왜요? 친아들인데. 마침표 그놈은 쓸모없어.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실패만 하잖아. 차라리 손자한테 몰아주고 내가 관리해줘. 마침표 그런 며느리는요. 마침표 그것도 쓸모없어. 아이나 잘 낳으면 되지. 재산까지 줄 필요 있어? 마침표 저는 노트북을 덮어버렸습니다. 마침표 24시 정각. 마침표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마침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마침표 분노, 배신감, 허탈함이 뒤섞였습니다. 마침표 쓸모없다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침표 5년입니다. 마침표 5년 동안 저는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침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했어요. 시어머니 비위 맞추려고 제 자존심도 꺾었습니다. 마침표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경력도 포기했어요. 마침표 제 인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마침표 그런데 쓸모없다고요? 마침표 아이나 낳으면 된다고요? 마침표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침표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와 대면해서 따져봤자 소용없을 게 뻔했습니다. 오히려 저만 악역이 될 거예요.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 서재에 몰래 들어가서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금고안에 모든 문서들을 기록했어요. 통장 사본도 확보했습니다. 유언장도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조카 김영수를 조사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영수는 2년 전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한 투자 사기였어요. 결국 합의로 끝났지만 피해자가 10명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실까? 확인해봐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회가 왔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갔습니다. 3일 동안 집을 비운다고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김영수 씨 아세요? 왜?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명절 때 뵌 적이 있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차려. 시어머니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식사 중에 시어머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수야? 응, 알았어. 다음 주에 만나자. 전화를 끄는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님, 영수 씨가 자주 연락하세요? 그래. 내 조카인데 당연하지. 그런데 어머님,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영수 씨가 예전에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적 있다는데 사실인가?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어떻게 그걸 알아? 인터넷에서 봤어요. 혹시 어머님은 모르셨나 해서.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오해야. 영수가 억울하게 휘말린 거라고. 하지만 피해자가 10명이 넘는다던데요. 닥쳐.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감히 무슨 소리야. 며느리 주제에.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상한 것들을 좀 발견했어요. 뭐? 서재 금고요. 그 안에 있는 서류들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너. 마침표 40억짜리 부동산 3채. 12억 예금. 그리고 유언장. 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에게 물려주시겠다는 유언장. 그리고 관리는 김영수 씨가 하고요. 내가. 마침표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어머님을 섬겼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제 꿈도 포기하고 오직 이 집안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쓸모없다고요? 아이나 낳으면 된다고요? 그건 녹음 파일을. 네,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다 확보했어요. 노인 재산 관리를 사기꾼에게 맡기려 한다고요? 마침표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표 어머님께 제안이 있습니다. 마침표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침표 첫째, 저희 부부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넘겨주세요. 전세금도 못 모으는 아들 부부를 월세방에 살게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마침표 둘째, 제가 다시 경력을 쌓을 수 있게 지원해주세요. 제 인생을 돌려달란 얘기예요. 마침표 셋째, 김영수 씨를 재산관리자에서 제외하세요. 대신 변호사나 신탁회사를 이용하세요. 마침표 이 세 가지를 받아들이시면 저는 이 모든 걸 비밀로 하겠습니다. 마침표 시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마침표 알았다. 마침표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마침표 내가 잘못해 32대 00, 마침표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마침표 저희는 분당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넘겨주신 아파트예요. 마침표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마케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표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마침표 민서야, 저번에 내가 준비한 음식 맛있었다. 마침표 가끔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남편에게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증거를 보여주자 충격을 받았어요. 마침표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마침표 남편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마침표 지난 주말 저희 부부는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했습니다.